우리 시대 국민들이 간직하고 있는 가장 소중한 가보는 무엇인가? 우리 시대 국민들이 간직한 애국의 징표는 무엇인가? 한 여성이 새겨본 30여 년의 혼신의 자욱이 이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. 지난 2023년 4월 26일부 노동신문에는 30여 년간 중요대상 콘솔장들에서 30여만 개의 차바퀴를 수리해서 나라에 많은 이익을 준 노려 영웅 정화숙 여성에 대한 소개 기사가 실렸습니다. 1986년 25살의 그 젊은 시절부터 30여 년간을 스스로 10여 개의 중요대상 콘솔장들에서 일해왔다는 여성. 같은 여성으로서 결코 쉽지 않은 길을 걸어온 정화숙 여성에 대한 기사를 보면서 최은희 기자는 그 아름다운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을 화면에 담아서 시청자들에게 그대로 전해주고 싶은 충동을 받았다고 합니다. 그래서 지난해 송화골에 새로 입사한 그의 가정을 찾게 됐습니다. 우리 집의 그 온 길은 이 흑주머니로부터 시작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. 정화숙 여성의 남편인 염한선 동지입니다. 그는 45년간 조국보의 초소와 사회주의 대건설장들에서 위훈을 세운 제대건관입니다. 서해관문 중공시에 나오신 우리 수영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의 한 편만 하시고 사랑의 기념사진을 찍어주셨습니다. 이 촬영이 끝난 이후 수영님께서 서시었던 자리의 소중한 흙을 한 줌 떠서 손수건에 정이 싸가지고 와서 아래에게 넘겨주었죠. 난 그때 남편이 가지고 들어온 이 흙을 받아안고 이렇게 흙 주머니를 만들어 놓았습니다. 1986년 6월 24일 서해관문 준공식이 진행된 바로 이 뜻깊은 날, 이 가정이 흙주머니가 생겨나게 됐습니다. 그로부터 몇 년 후 남편과 함께 안변 청년 발전소에서 일하던 정화숙 동지는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. 원재를 건설하는 데 동원된 500여 대의 자동차가 있었습니다. 그랬는데 산골길인데다가 건설장에다 나니까 자동차 주부들이 다 터져나가서 공사 비위를 앞당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저희 남편이 한 번은 건설장에 나갔다 들어와서 누구든 나가서 주부를 수리해 줘야 되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선뜻 나서주기를 바라는 남편의 마음은 알았지만 그때 그는 쉽게 영달을 내릴 수 없었다고 합니다. 집에서 포근함은 건설장에서 차바퀴를 수리해야 하는 형편에서 어린 자식들을 돌봐야 할 어머니의 의무감이 그의 마음을 흔들었던 것입니다. 하지만 그 사이 두 개로 불어난 붉은 흙주머니를 바라볼수록 한 가정의 어머니로서만이 아니라 나라를 위한 애국의 길을 변함없이 이어갈 마음을 간직하게 되었다고 정화숙 동지는 이야기했습니다. 이 사진은 어린 자식들을 친정집에 떠나보내면서 찍은 가족사진입니다. 그때 맏아들은 6살, 막내딸의 나이는 4살이었습니다. 멀리 떨어진 외갓집에 가서 10여 년 세월 어머니와 헤어져 살다 나니까 어머니의 따뜻한 정을 느껴보지 못하고 우리 어머니는 막내 딸인데도 나를 이렇게 사랑해주지 않는구나. 왜 한 번도 보러 오지 않을까. 이런 걱가하는 마음이. 화물 자동차들이 분주히 오가는 길가 옆에는 자그마한 가설 건물이 하나 생겨났습니다. 이둘 부부의 손으로 꾸린 새 보금자리였습니다. 작업장과 침실이 전부인 작은 2칸짜리 건물은 그대로 밤낮을 모르는 건설장이었고 수리소였습니다. 생소한 차바퀴 수리를 배우느라 힘겨운 적도 많았지만
처음으로 차바퀴를 수리한 날 그는 자기가 건설장에 필요한 사람이 됐다는 생각으로 더없이 행복했다고 합니다. 한 30여년 세월 됩니다. 한 부대에서 군인 가족으로서 함께 생활하면서부터 이제 정화석 동문을 알게 되었습니다. 자동차 주부란 게 이 삼복철 더울 때 이때 제일 파손이 많습니다. 그런 자동차 주부를 이제 고열 속에서 이제 30여 년 세월을 이제 건설장에 수백 대의 차들이 많은데 이 수백 대의 차들 중에서 정화석 동무의 이 손길이 가지 않은 이런 차는 한 대도 없을 겁니다. 취재 과정에 감동된 기자는 정화숙 여성의 손을 한 번 잡아봤습니다. 장알백인 여인의 손이었습니다. 하지만 이 손이 저국의 방방곡곡 10여 개나 되는 중요 대상 건설장들에서 자동차들의 정상 운행을 보장해온 법의 손이고 사시장철 수많은 운전사들이 고마움 속에 뜨겁게 잡아주던 애국의 손이었어. 그 어느 여인의 손보다 아름답게 안겨왔고 그 앞에서 자기의 두 손이 너무도 부끄러워 보였다고 기자는 마음속 진정을 토로했습니다. 이렇게 흘러온 30여 년. 그의 수리소는 사회주의 대건설장들로 12번이나 이사했습니다. 이삿짐은 언제나 간소했지만 이 가정의 붉은 흙주머니는 늘어갔습니다. 내가 군사복무를 마치고 때는 그 영림원제 건설이 한창일 때 제대대에서 갔습니다. 아버지 장군님을 모시고 기념 촬영을 하고 그 장군님께서 소개하셨던 자리 흙을 어머니 함께 이게 비로도 주머니에 종이 싸서 건사하면서 우리 어머니는 저렇게 그리움을 안고 이런 일을 하고 계시겠구나. 그래서 이렇게 흑주머니. 이 세상엔 나라도 많고 국민들도 많지만 이렇듯 수령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이 수령을 따르고 받드는 국민의 깨끗한 양심이 꽉 들어찬 흑주머니를 인생의 가장 큰 재물로 간직하고 사는 그런 국민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? 단 230여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어려운 본실농장 완공의 기적을 하나온 인민군 장병들의 가슴마다에 서포지구 세거리 건설을 당에서 정해준 기간에 무조건 결석하기 위해서 결사의 낮과 밤을 이어가는 청년 건설자들의 가슴마다에도 이 붉은 흙주머니가 간직되어 있습니다. 정녕 이 붉은 흙주머니는 소령에 대한 충성을 가장 큰 애국으로 간주하는 오직 우리 인민에게서만 찾아볼 수 있는 순결한 애국의 증표인 것입니다. 우리 집에 모셔주는 이 기념사진들과 우리 집에 있는 이 흙주머니들이 거저 우리 부모님들이 걸어온 인생 길이며 우리 집안의 가보라고 생각합니다. 2018년 11월 그는 국민의 최고 영예인 노력영웅 칭호를 수여받았습니다. 나라를 위함이라면 그 어떤 험한 일도 가장 영예로운 것으로 여기고 소령께 충성을 다하는 정화숙 여성과 같은 애국 국민들이 많기에 우리 조국은 그토록 강대하고 우리 국가 제일주의 시대는 더욱더 빛나는 것입니다.